10억이면 충분한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인 지 오래됐어, 지혜 씨. 72세 재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액 10억 원 이거면 빚 다 갚을 수 있지 않나? 회장님이 속삭였습니다. 대신 날 사랑해 줄 수 있겠어?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올해 39. 간병인으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2년 전 이혼했고 빚이 1억 있습니다. 전 남편이 제 명의로 받은 사업자금 대출이었죠. 매달 이자만 125만 원.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한 달 병원비 200만 원. 저는 매일 계산했습니다. 오늘도 빚 이자만 내고 끝이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강석현 회장을 만난 날,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늦게 찾아온 금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72세 재벌 회장과 39세 간병인. 1억 빚과 10억 제한. 돈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3월 초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원룸 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 축축한 빨래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병인 소개소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혜 씨, 좋은 자리 하나 나왔어요. 성북동 대저택이고 시급이 3만 5천 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3만 5천 원. 한 달이면 875만 원. 지금 받는 625만 원보다 250만 원이 많았습니다. 빚 이자 125만 원, 엄마 병원비 200만 원, 550만 원이 남아. 면접 언제예요? 내일 오전 십시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발, 이번엔 붙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김이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을 닦으며 제 얼굴을 봤습니다. 39세 여자. 눈가엔 잔주름이 패여 있었고 피부는 칙칙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고 입술에 연한 핑크 립스틱을 발랐으며 낡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 앞에 섰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높은 담장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철문 너머로 3층 저택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동.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에서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50대 중반 집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이 느껴졌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재벌의 집이구나. 긴 복도를 걸으며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집사가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김지혜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서재 안쪽 책장 앞에 한 남자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계셨으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석현 회장, 72세, 깊은 주름,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앉게. 의자에 앉자 차가운 가죽이 등에 닿았고 긴장에 손이 떨려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시선이 얼굴부터 손끝까지 훑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39입니다. 경력은 3년입니다. 왜 이 일을 하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직하군.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3년 전에 아내를 잃었네. 뇌졸중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하고 손이 떨리지. 도와줄 수 있겠나?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시급 3만 5천 원이고 한 달 875만 원을 25일에 입금하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75만 원. 2년 반이면 빚을 갚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50분 다시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집사가 흰색 간병인복을 건넸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새 옷 냄새가 났습니다. 정확히 8시 회장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자 넓은 침실 앙킹 사이즈 침대에 회장님이 잠옷 차림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왔군. 옷 좀 갈아입혀 주게. 옷장을 열자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고급 원단 냄새가 났습니다. 회색으로 드릴게요. 정장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일어서려다 휘청거리셨습니다. 회장님, 얼른 팔을 잡았습니다. 팔에 회장님의 무게가 실렸고 체온이 느껴졌으며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네. 아침엔 좀 어지럽지.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회장님의 어깨가 제 손 안에 있었고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72세인데 의외로 됐네.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계란찜, 나물 반찬. 30분 후 상을 차렸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드시며 저를 봤습니다. 빚이 많나? 깜짝 놀라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1억 정도입니다. 1억이면 적지 않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군.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걸리나? 2년 반이면 가능합니다. 길군. 회장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게. 보너스도 있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5시 50분 퇴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약을 드리러 복도를 걷는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약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72세. 저 나이에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고 회장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며 물리치료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 엎드려 누워 계셨고 저는 마사지 오일을 손에 덜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방 안에 퍼지며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손을 회장님 어깨에 얹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하자 회장님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손이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가며 근육을 따라 움직였는데 72세 치곤 단단했고 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셨나 봐. 30분 동안 등과 허리를 주무르자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타올로 오일을 닦아드렸습니다. 훨씬 나아졌네. 고맙네, 지혜씨. 천만에요. 회장님이 일어나 앉으시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선이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일 잘하시네. 그래서 말인데 시급을 5만 원으로 올려주려고 하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5만 원. 하루 10시간이면 50만 원, 한 달이면 1250만 원. 지금보다 375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1250만 원. 빚 이자 125만 원, 엄마 병원비 200만 원, 825만 원이 남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네. 밤에도 좀 케어를 부탁하고 싶은데 저녁 6시까지만 말고 밤 9시까지 있어줄 수 있나? 3시간 연장. 하루 13시간이면 하루 65만 원, 한 달에 1625만 원이었습니다. 1625만 원. 이 돈이면 1년이면 빚을 다 갚아.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밤까지 이게 정말 단순한 케어일까? 외롭거든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고 눈빛이 쓸쓸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녁이 제일 힘들래.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72세 노인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일까지 생각해보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1625만 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핸드폰을 꺼내 사채업자한테 온 문자를 받습니다. 김지혜 씨, 이번 달 이자 입금 확인했습니다. 원금 상환은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받았고 어머니 상태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점심도 잘 드셨어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건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네. 그럼 오늘부터 밤 9시까지 있어주게. 그날부터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도 집에 남아 회장님과 저녁을 함께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회장님과 단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냥 옆에 계시기만 했습니다. 말씀도 많지 않으셨고 가끔 이거 재밌네 정도만 말씀하시며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정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좋으신가 봐.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물리치료 시간 회장님이 침대에 엎드려 누워 계셨고 저는 등 마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며 근육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씨, 손이 참 따뜻하네. 감사합니다. 아내도 손이 따뜻했었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허전하더군.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여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혜 씨 덕분에 요즘 덜 외롭네. 그러시며 손을 뻗어
제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손을 빼냈습니다. 치료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회장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그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어. 회장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72세 노인이지만 그 안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감정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나이 차이가 33살인데.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9시 퇴근하기 직전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니 회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네. 오늘이 25일이잖나. 봉투를 열자 통장이 들어 있었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625만 원. 제 인생에서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지혜 씨 덕분에 요즘 행복하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행복. 내가 회장님을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통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1625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손이 떨려 통장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면 정말 1년이면 빚을 갚을 수 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 손을 잡았던 그 순간, 행복하다던 그 말. 이게 단순히 돈만 받는 일이 맞을까? 원룸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외로움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 큰 돈 때문에, 아니 어쩌면 다른 이유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급 5만 원을 받으며 밤 9시까지 일하는 생활이 익숙해졌고 통장엔 3,250만 원이 쌓였으며 사채 원금을 7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2월 중순 폭설 예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니 회장님이 창밖을 보고 계셨고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으며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지혜 씨 앉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서며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고 무언가 고민하는 듯 보였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외롭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밤만 되면 견딜 수가 없네. 지혜 씨가 와주니까 좀 나아지긴 했지만.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밤에 옆에 있어줄 수 있겠나? 그냥 같은 집에만 있어줘도 돼. 방은 따로 쓰고. 숨이 멎었습니다. 밤에 같은 집에 지금도 밤 9시까지 있잖나. 그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물론 대가는 치를 거네. 특별 보너스로 1천만 원을 주겠네. 1천만 원.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1천만 원. 이 돈이면 빚을 6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는 건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생각해보고 대답하게. 급하지 않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집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폭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도로가 곧 통제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지혜 씨, 오늘은 여기서 자는 게 좋겠네. 밖에 나가면 위험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며 차들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녁 7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집사가 손님방을 준비해줬고 깨끗한 이불과 수건을 놓아줬으며 잠옷까지 건네줬습니다. 편히 쉬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야. 핸드폰을 봤습니다. 폭설로 서울 전역이 마비됐고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거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 나야. 회장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잠옷 차림으로 서 계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으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어지러워서 욕조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혼자는 힘들 것 같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욕조? 그럼 옷을 도와줄 수 있겠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72세 노인의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리석 욕실이었고 가운데 큰 욕조가 있었으며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욕조를 채우기 시작했고 수증기가 피어올랐으며 욕실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지혜 씨, 옷 좀 벗겨줄 수 있겠나? 손이 떨렸습니다. 벗겨드려야 해. 회장님 앞에 섰습니다.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가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흰 털이 보였고 주름진 피부였지만 생각보다 탄탄했으며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잠옷을 벗기자 상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72세인데 이렇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이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지를 내렸습니다. 다리가 드러났고 왼쪽 다리에 수술 자국이 있었으며 근육이 약간 위축돼 있었습니다. 됐네. 고맙네. 회장님이 천천히 욕조로 들어가셨습니다. 물이 찰랑거렸고 한숨 소리가 들렸으며 온몸이 따뜻한 물에 잠겼습니다. 아, 좋네. 저는 욕조 옆에 앉았습니다. 수건을 적셔 회장님 등을 닦아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고 비누 거품이 등에 퍼졌으며 회장님이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혜 씨, 네, 고맙네. 정말.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욕조 안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 증기 때문에 흐릿했지만 또렷했고 무언가 간절함이 느껴졌으며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 외로웠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누가 돌봐준 적이 없었네. 지혜 씨가 처음이야.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물에 젖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고 떨리고 있었으며 뜨거웠습니다. 지혜 씨,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물이 온몸에서 떨어졌고 증기가 더 짙어졌으며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50cm, 30cm,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안 돼. 회장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72세 노인이지만 눈빛은 남자였습니다. 20cm,
10cm.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뜨거웠으며 입김이 느껴졌습니다. 지혜 씨, 나 5cm. 입술이 닿기 직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72세 재벌 회장과 39세 간병인. 1억 빚과 1천만 원 제한. 금기의 선 바로 앞.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으며 72세 노인의 입술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3초.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고 손이 떨렸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방금 뭐였지? 회장님이 욕조에서 나오셨습니다. 얼른 타올을 건넸고 회장님은 받아 몸을 닦으시며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혜 씨, 정말 미안하네. 내가 선을 넘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으며 욕실에는 수증기만 가득했습니다. 방으로 가시죠. 감기 걸리십니다. 회장님을 안방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잠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고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한 척했으며 회장님은 계속 저를 봤습니다. 지혜 씨, 네, 나 후회 안 하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고 묘하게 편안했으며 뭔가 금기를 넘은 안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준비할게요. 고맙네. 주방으로 내려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며 손은 여전히 떨렸고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베일 뻔했으며 입술에 자꾸 손이 갔습니다. 나 방금 회장님이랑 키스했어. 72세 할아버지와 39세 간병인. 33살 차이.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설렜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주방에 퍼졌고 지글지글 계란 익는 소리가 들렸으며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30분 후 상을 차려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으며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식사하세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상을 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숟가락을 들었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드셨으며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맛있네. 감사합니다. 지혜 씨도 먹게. 저는 괜찮습니다. 앉아. 같이 먹자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앉았습니다. 회장님 맞은편에 앉아 밥을 떴고 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으며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으며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지혜 씨, 네, 나이 차이. 신경 쓰이나?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경 쓰입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말이야.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설렌 적이 없었네. 지혜 씨가 처음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됐네. 회장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이고 뭐고 상관없어. 우리 둘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웠고 그릇을 닦으며 계속 생각했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 웃고 있어? 이상했습니다. 1억 빚에 쪼들리던 제가,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던 제가, 지금은 돈보다 회장님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고 TV를 켜놓고 계셨으며 제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앉게 앉았습니다. 회장님 옆에 앉아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고 체온이 느껴졌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회장님의 숨소리만 들렸으며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손 위에 얹었습니다.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으며 꼭 잡았습니다. 지혜 씨, 네, 고맙네. 저야말로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고 눈은 여전히 내렸으며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자러 갈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자러 같이? 지혜 씨 방 따로 있잖나. 편히 쉬게.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내가 같이 자고 싶었던 건가? 회장님도 편히 주무세요. 회장님을 안방까지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불을 끄려는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네, 오늘 행복했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요. 내일도 여기 있어줄 수 있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을게요. 손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고 입술에 자꾸 손이 갔으며 회장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러는 거 맞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고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으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지혜 씨, 나야.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잠옷 차림으로 서 계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으며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지혜 씨 옆에 있고 싶은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고 이불을 덮었으며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2세 노인의 품이었지만 편안했고 심장 소리가 들렸으며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지혜 씨, 네, 사랑하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했으며 우리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고 저는 주말에도 회장님 댁에서 지냈으며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며 밤에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통장에는 6천만 원이 쌓였고 빚은 4천만 원까지 줄었으며 어머니는 새 요양병원으로 옮겨 더 나은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회장님이 먼저 떠올랐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회장님이 계셨으며 72세 노인이지만 제게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님이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가니 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으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지혜 씨 앉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등기 서류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증. 소유자 김지혜.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강남 아파트네. 시세 15억 정도 되지. 지혜 씨 이름으로 해뒀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으며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15억. 아파트. 왜 이런 걸? 지혜 씨가 있어서 행복하네. 그 대가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가라고?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에 내가 주고 싶은 거야. 하지만 지혜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72세야. 언제 죽을지 모르네. 지혜 씨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사랑하네. 진심으로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진짜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15억. 이걸 받으면 나 정말 돈 때문에 한 거 아닌가? 그날 저녁 혼자 손님방에 앉아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김지혜.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강남 아파트 주소가 있었으며 1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걸 받아야 하나?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실거래가 15억 2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면 빚 4천만 원 갚고 엄마 병원비 내고도 14억이 남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나 완전히 인생 역전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어. 시급 3만 5천 원이 좋아서 5만 원이 되니까 더 좋아서 1천만 원 보너스를 거부 못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진짜 사랑하는데 이 아파트를 받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 맞나? 다음 날 일요일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집사가 인터폰을 받았고 얼굴이 굳었으며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준호 도련님 오셨습니다. 회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오늘? 네. 지금 현관에 계십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남, 강준호.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지혜 씨, 손님방에 가 있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네. 황급히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소리만 거칠었으며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48세 장남 강준호. 왜 왔나? 별일 아니고 아버지 건강 체크하러 왔습니다. 발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쉬는 날이야. 그렇군요. 또 침묵. 아버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가? 네.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들어왔고 점점 가까워졌으며 제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물 내리는 소리,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재로 서재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안으로 들어갔으며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뭐야 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발소리가 거실로 뛰어갔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으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뭐가? 이 등기 서류요. 김지혜. 간병인한테 강남 아파트를. 심장이 멎었습니다. 들켰어. 그건 15억짜리 아파트를 간병인한테 준다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뭔데요? 겨우 몇 달 일한 간병인한테. 준호, 그건 내 돈이야. 아버지 돈이 아니라 우리 가문 재산입니다. 저 여자는 돈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유혹해서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 때문. 맞아.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 그만해. 회장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혜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사랑입니까? 72세와 39세가 말이 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랑이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저 여자 당장 해고시키겠습니다. 안 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아버지 돈만 노리는 겁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향했습니다. 제 방 쪽으로. 똑똑똑. 노크 소리. 김지혜 씨 나와요. 다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48세 남자.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받고 경멸이 가득했으며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돈 때문이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15억짜리 아파트 받으려고 72세 노인한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처음엔 그랬어. 당장 나가세요. 오늘로 해고입니다. 준호. 회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지혜 씨는 내가 필요해서 있는 거야. 필요? 아버지가 필요한 건 간병인이지 애인이 아닙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짐 싸세요. 1시간 안에.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 때문이죠? 맞아. 시급 3만 5천 원이 좋았어. 5만 원이 되니까 더 좋았어. 1천만 원 보너스도 15억 아파트도 다 좋았어.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으니까. 처음엔 돈 때문이었으니까. 손님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가야 해. 이러면 안 돼. 회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 짐 싸지 마. 회장님, 나 때문에 미안하네. 준호가 원래 성격이 급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말이 맞아요. 가방에 옷을 계속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시급 3만 5천 원이 좋았고 5만 원이 되니까 더 좋았어요. 1천만 원 보너스도 거부 못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15억 아파트. 그것도 솔직히 포기 못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었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처음부터 지혜 씨가 돈 때문에 온 거 알았어.
근데 상관없었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면 나도 돈으로 지혜 씨를 붙잡고 싶었거든. 외로워서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진짜 사랑하네. 지혜 씨도 나를 사랑하잖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해요. 그럼 됐어. 나가지 마.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으셨고 저녁도 드시지 않으셨으며 밤 10시가 넘도록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서류를 보고 계셨으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고맙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시며 저를 받고 한숨을 쉬셨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 씨, 네, 나 결심했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언장을 바꾸려고 숨이 멎었습니다. 지혜 씨한테 재산 30%를 주고 현금 50억을 주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 50억? 안 돼요. 소리쳤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준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 내 돈이야. 하지만 지혜 씨,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72세야. 5년, 아니 3년 안에 죽을 수도 있네. 그 전에 지혜 씨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싫어요. 회장님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네. 진심으로. 그날 밤 회장님은 변호사를 부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변호사가 왔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변호사와 얘기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으며 불안했습니다. 정말 유언장을 바꾸시는 건가? 1시간쯤 지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고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으며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됐네. 유언장 변경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지혜 씨한테 재산 30%, 현금 50억, 그리고 강남 아파트. 다 지혜 씨 거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재산 30%, 50억, 아파트까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재산이 5천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30%면 1,500억, 현금 50억, 아파트 15억, 총 1,565억, 1,565억.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대가? 네. 저 회장님을 사랑하는 대가로 이 돈을 받는 건가요?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지혜 씨를 사랑하는 증거야.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1,565억. 나 정말 돈 때문에 한 거 아닌가? 그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으며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류를 회장님 앞에 던졌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저 여자한테 재산 30%를 준다고요. 그래. 회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었고 입술이 떨렸으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저는 입 닥쳐 소리쳤습니다. 72세 노인한테 붙어서
재산 뜯어내려는 거지. 이게 사랑이야? 이건 사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그만해.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지혜 씨는 날 진짜 사랑해. 사랑? 웃기지 마세요. 33살 차이가 사랑입니까? 저 여자는 돈 때문이에요. 준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증명해봐요. 돈 안 받고도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증명? 어떻게 증명해?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장 나가요. 아니면 경찰 부를 겁니다. 사기죄로. 사기? 그래요. 노인 상대 재산 편취죄. 10년 받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호, 내가 감히. 비키세요, 아버지. 저 여자 오늘 끝입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3초 드릴게요. 1. 심장이 멎었습니다. 2.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 잠깐. 제 목소리였습니다. 나갈게요. 지혜 씨.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사랑했어요. 진짜로. 손을 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고 회장님이 막아섰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가지마. 제발. 72세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회장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눈물이 얼어붙었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야. 모든 게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던지고 침대에 쓰러졌으며 눈물이 쏟아졌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끝이야. 모든 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쯤 울리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 씨, 제발 받아요. 사랑하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고 6천만 원이 있었으며 빚 4천만 원을 갚으면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야 해. 간병인 소개소에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다른 집에서 다른 회장님을 모신다고?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석현 회장님 외에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으며 72세 노인이었지만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나 진짜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인터폰을 받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고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지 못했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떨고 계셨으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지혜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비 오는데 여기까지. 안 올 수가 없었네. 회장님을 안으로 모셨고 타올로 머리를 닦아드렸으며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좁은 원룸 소파에 앉아 회장님은 주위를 둘러보셨고 작게 웃으셨으며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여기서 살았구나. 따뜻하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혜 씨 보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언장 철회 확인서.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김지혜에게 주기로 한 재산 30%, 현금 50억, 강남 아파트 모두 철회.
전 재산을 강준호에게 상속. 숨이 멎었습니다. 철회. 다 철회하신 거야. 1565억. 그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졌고 손에 쥐었던 미래가 증발했으며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준호한테 다 돌아갔네. 이제 준호도 만족할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회장님이 다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비밀이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밀 계좌, 예금주 김지혜.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10억 원. 회장님, 이게 비밀 계좌야. 준호도 몰라. 세무서에도 안 잡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소유자 김지혜. 아파트는 이미 지혜 씨 이름이야. 이것도 3개월 전에 이미 넘겨놨네.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아파트 15억, 25억.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5억. 공개적으론 아무것도 안 줬어. 준호가 만족하도록. 하지만 비밀로는 지혜 씨 인생 보장해줬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없으면 못 살겠네. 제발 돌아와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돈도 받고 사랑도 받고 나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솔직했습니다. 이 25억이 없었으면 주저했을 것 같았고 돈이 있으니 안심이 됐으며 빚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나 여전히 돈도 중요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이 보고 싶었고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웠으며 72세 노인이었지만 제게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응? 저 솔직히 말할게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 기뻐요. 25억이면 엄마 평생 모시고 빚 갚고도 남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솔직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알아. 근데 동시에 회장님도 보고 싶어요. 진짜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사랑 맞죠? 돈도 좋고 회장님도 좋은 게 이상한 건가요?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그게 진짜야. 진짜요? 그래. 사랑하면서 현실도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른의 사랑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네, 지혜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도 사랑해요. 나도. 회장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알아, 지혜 씨. 우리 관계가 이상하다는 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3살 차이. 나 할아버지고 지혜 씨 아빠뻘이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 알아.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돈으로 샀다고, 지혜 씨는 재산 노린 거라고, 추잡하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금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멈출 수가 없네.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72세 늙은이가 39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창피해. 주름투성이 몸으로 지혜 씨를 안고 싶다는 게 부끄러워. OCM 거리. 그래도 포기 못하겠네. 3cm. 나 지혜 씨 사랑해. 금기여도 상관없어. 1cm. 나도요.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회장님이 좋아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72세와 39세. 금기된 키스. 돈도 있고 사랑도 있는 복잡한 관계. 하지만 진심이었고 따뜻했으며 간절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회장님 목을 안았으며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 오늘 여기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회장님을 침대로 이끌었고 함께 앉았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고 체온이 전해졌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랑해요, 회장님. 나도 사랑하네, 지혜 씨.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금기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72세 재벌 회장과 39세 간병인. 세상이 금기라 부르는 사랑. 돈도 있고 감정도 있는 복잡한 관계.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었고 필요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회장님이 제 옆에서 자고 계셨으며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회장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피부, 흰 머리, 늙은 손. 하지만 제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10억?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좋지만 이 사람이 더 좋아. 회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깼나? 네. 후회 안 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요. 회장님도요? 나도.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것 같네.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같이 살아요. 비밀로. 준호는 몰라도 돼요. 공개적으론 그냥 간병인이에요. 그래도 괜찮겠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둘만 알면 돼요. 그날 아침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는 간병인과 고용주. 하지만 닫힌 문 안에서는 연인. 금기를 숨기며 사랑하기로.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피었으며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석현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었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으며 월급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안에서는 연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방문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회장님과 대화를 나눴고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썰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안색이 정말 좋으십니다. 그런가? 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지혜 씨가 잘 돌봐줘서 그래. 간병인 잘 뽑으셨네요. 유원장 철회하신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 준호한테 다 물려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저를 받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으며 예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지혜 씨,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1시간쯤 있다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님이 저를 안았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잘 속았지? 네. 완벽했어요. 그날 저녁 짐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강릉으로 향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손을 잡았으며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이번 호텔 바다 전망 좋다던데. 기대돼요. 2시간 후 강릉 바닷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넓은 창문 너머로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으며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회장님과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고 석양이 수평선에 걸려 있었으며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네, 행복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빈 1억은 완납했고 어머니는 좋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으며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해서 매월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비밀 계좌 10억은 그대로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도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73세에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네.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고 심장 소리가 들렸으며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10억이면 충분한가? 그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회장님 없으면 의미 없어요. 고맙네. 저야말로요. 회장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고 갈매기가 울며 날아갔으며 석양이 천천히 바다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네, 사랑하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72세와 39세, 33살 차이. 세상이 금기라 부르는 사랑. 공개할 수 없고 숨겨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관계.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제 옆에서 자고 계셨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으며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야. 돈도 있었고 감정도 있었고 금기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전부였으며 숨겨야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회장님의 체온이 느껴졌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금기였습니다. 72세와 39세. 돈으로 시작했고 세상의 시선을 피해야 했으며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공개적으론 간병인과 고용주, 비밀로는 사랑하는 연인.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금기를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